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차은우. 그 이름만 들어도 완벽한 비주얼과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스타죠. 그런데 지금 그가 130억 원이 넘는 세금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에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직접 나선 사안입니다. 130억이라는 금액, 한국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터진 걸까요? 일단 시작부터 짚어볼게요. 이 조사는 사실 2023년 초부터 시작됐어요. 국세청이 차은우의 소득 신고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2년 넘게 조사를 진행한 끝에 2025년 7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이 묘하죠. 차은우가 군 입대를 한 게 정확히 2025년 7월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혹시 조사를 피하려고 일부러 입대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차은우는 1997년생이고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병역 의무가 있잖아요. 그는 이미 연기를 최대한 한 상태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었다는 게 펜타지오 측 설명입니다. 자,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세청이 문제 삼은 건 바로 차은우 어머니 명의로 된 한 회사였어요. 2022년 6월에 설립된 이 회사, 겉으로는 문화예술기획사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국세청은 이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조는 이랬어요. 차은우가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세 곳으로 나뉘어 들어간 거죠. 소속사 펜타지오, 어머니 회사, 그리고 차은우 본인. 얼핏 보면 합법적인 구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회사가 실제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냐는 거예요. 국세청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아무런 실질적인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이 회사의 주소예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인천 강화도에 있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어식당 건물이었대요. 문화예술기획사가 장어식당 주소로 되어 있다니 이상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세금 구조를 보면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올라가요. 근데 법인세는 훨씬 낮죠. 대략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은우가 벌어들인 돈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어머니 회사를 통해서 받으면 세율이 20%포인트나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국세청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을 줄였다. 이게 탈세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럼 펜타지오는 어떻게 된 걸까요? 소속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펜타지오는 이 유령 회사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8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82억 원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펜타지오는 차은우뿐만 아니라 아스트로의 다른 멤버들도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이 사건이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차은우가 번 돈을 세 군데로 쪼개서 받았는데 그중 한 곳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유령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광고주들이었죠. 화장품 브랜드, 에비브, 신한은행. 이 두 곳이 차은우가 나온 광고를 전부 내렸어요. 사건이 보도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요. SNS에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차은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방부의 움직임이었어요. 차은우는 입대 후 국군 홍보 채널 KFN 플러스에서 그날의 군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내레이터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2025년 12월부터 시작한 건데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영상이 삭제됐어요. 국방부 공식 채널에서 현역 군인의 영상을 삭제한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차은우를 버린 건 아니에요. 명품 브랜드 쇼메, 메종 마르지엘라, 노스페이스 같은 곳들은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이런 온도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아마도 브랜드마다 리스크 관리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일부는 빠르게 손절하고 일부는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차은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는 현재 군 복무 중이에요. 2027년 1월까지 복무 예정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2026년 1월 26일 차은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쓴 이 글에서 차은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어요. 특히 군 입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현재 군 복무 중이지만 이것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은 절대 아니었다고요. 지난해 더 이상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무조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앞으로 진행될 세무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지겠다고도 했고요. 이 사과문을 보고 사람들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봤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죠. 그럼 차은우 측 변호인단은 뭘 하고 있을까요? 펜타지오는 한국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했어요. 세종은 뉴진스 사건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비록 그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세무 분야에서는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곳이에요. 세종 로펌에는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도 고문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차은우 측 주장은 뭘까요? 그들은 어머니의 회사가 실질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유령 회사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사업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최종 통보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전 심사 청구도 제기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사전 심사 청구가 뭐냐면요. 국세청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차은우가 유죄라고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차은우를 탈세범으로 낙인 찍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조사 중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차은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예요. 만약 어머니의 회사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받으면 추징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국세청 주장대로 유령 회사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죠. 그러면 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전부 내야 할 거예요. 차은우 개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겠죠. 세 번째는 중간 지점에서 합의하는 경우예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식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차은우는 2027년 1월에 전역할 예정인데 그때쯤이면 이 사건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났겠죠. 근데 이 사건 차은우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K-팝 업계에서 이런 세무 논란은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여러 연예인들이 비슷한 문제로 조사받았죠. 유명한 사례로는 2020년대 초반 몇몇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해외 법인을 이용한 세금 회피 의혹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수수료, 광고료, 음원 수익, 공연 수익 등등 돈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해서 관리를 맡기는데 때로는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절세를 시도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차은우 케이스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이 보기에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K-팝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아마 많은 기획사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세무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명의 회사를 통한 수입 배분 같은 건 앞으로 훨씬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국세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니까요.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모델을 선정할 때 세무 문제도 체크리스트에 넣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깨끗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야 한다는 거죠. 팬들 반응은 어떨까요? 차은우 팬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 것 같아요. 한쪽은 끝까지 차은우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실망했다며 등을 돌리고 있어요. 특히 해외 팬들은 한국의 세법이나 이런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차은우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건지 헷갈려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금 문제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는데 연예인이 수백억을 탈세했다는 소식은 분노를 일으키기 쉬워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차은우가 정말 탈세를 한 건지 아니면 합법적인 절세 범위 내에서 한 건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차은우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이에요. 벌써 광고 몇 개가 날아갔고 앞으로 새로운 계약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차은우는 비주얼이 워낙 뛰어나서 천재 얼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잖아요. 디올, 버버리 같은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이미지에 특히 민감하거든요. 만약 이 사건이 나쁜 방향으로 결론 나면 차은우의 명품 브랜드 모델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기 활동은 어떨까요? 차은우는 여신강림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도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원더풀 월드 같은 작품에 출연했어요. 배우로서의 입지도 탄탄해진 상태인데 이번 사건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예요.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도 논란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건 부담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차은우가 이번 조사에서 큰 문제 없이 빠져나온다면 오히려 이미지가 강화될 수도 있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지금 차은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이 사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돌아온다면 재개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면 힘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직 모든 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국세청은 조사 중이고 차은우 측은 반박하고 있어요. 법적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물론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유령 회사라는 지적, 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타이밍이 묘한 입대 등등.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겠죠. 연예인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일 거예요. 차은우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은우의 세금 논란 사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